이슈 토크입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 계획의 총리실 검토를 언급한 이후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쟁점으로 부각시킬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동남권 관문공항의 향방 어떻게 펼쳐나가질지 이슈 토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박영강 공동대표와 부산 깨시민 죽비봉사단 이지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사실 이 신공항 건설 이전 정부에서 이미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지금 어쨌든 부울경에서는 같은 목소리로 동남권 관문공항을 정말 말 그대로 관문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라면서 다시금 이제 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검토를 촉구하는 이유는 뭔가 좀 당위성을 좀 펼쳐놓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이나 부산시가 생각하는 공항 수준에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부산시는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김해 공항을 보완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한 공항을 원했고, 또 그런 공항을 통해서 기업이 몰려올 수 있는, 기업이 몰려와서 일자리가 늘려지고 동남권의 자립적인 경제축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을 희망했는데 김해 신공항이 거기에 크게 미달됐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게 됐다고 봅니다. 2016년도에 ADPI에서 결정한 걸 보면 김해공항은 2046년에 3,800만 명의 수요를 충족하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연간 비행 횟수가 민간 비행 횟수가 29만이 될 수 있다고 ADPI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증을 해보니까 김해 신공항의 새로운 V자 할주로 용량은 한 16만 회 정도에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김해공항의 그 용량에서 한 30 내지 40% 정도 그 정도만 용량이 정대되지 큰 용량 정대 해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을 만들자마자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생각하는데 국토부는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국토부는 지난 예타 시대부터 지금 기본계획까지 김해공항의 연간 수요가 2056년이 되더라도 3천만 명이 채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에서 굉장히 큰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이 앞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된다고 봅니다. 차이가 엄청난데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연간 3,800만 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야 되고 한데 시설 용량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국토부는 수요가 적으니까 그런 시설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부산시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쟁점이 된다고 봅니다. 소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국토부는 수요가 적고 비행 횟수가 적으니까 소음도 새로운 할주로는 3,000가구 이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3,800만 명의 수요가 된다 하면 부산시는 소음도 다르다. 13,000명 혹은 2만 명까지도 소음이 난다. 이렇게 수요에서부터 소음 예측까지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요 예측 자체를 어쨌든 잘못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게 시각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른 제반상들이 다 달라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2016년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굉장히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업적으로 진행됐다. 그 시설 용량이 29만 회가 되지 못한 것을 전문가들이 뻔히 알면서도 굉장히 그것을 부풀렸다. 그래서 유법성마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지금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부분 많이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피해 가구라든가 이런 분 좀 많이 만나보실 텐데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일단 이제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고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비행기를 타러 가기 위해서는 서울을 경유해서 인천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만 하루에 그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현재 지금 서울을 경유해서 인천을 가는 상황에서는 비용이 한 50만 원 이상이 추가 비용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영남권에서는 그 비용 자체를 왜 이제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부담을 해야 되나. 그리고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서 이제 인식들이 많이 변한 게 제일 먼저 안전성 이런 것들인데 24시 비행이 되지 않는 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인천을 경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방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그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전기를 뭐 부산만 쓰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거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방에서 부산에서 지역 이기주의다. 뭐 들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네네. 지역 이기주의를 하는 반면에 그 4인 가족이 50만 원이라는 비용 어찌 보면은 추가 비용이 더 들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안전한 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을 하나 여기에 그냥 할 줄 하나 나가 짓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동남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그것도 또 지역 이기주로 몰아가니까 이것은 좀 이제 잘못된 건 아니냐. 그래서 여론이 시민들을 많이 이 캠페인을 하면서 만나보니까 그 여론이 많이 이제는 들어올 때가 됐다. 이런 결정을 이제는 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여론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인천공항의 그 무게감이 있는데 동남권에 또 하나의 관문공항을 지으면은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참 어이없는 지적도 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인천공항이 현재는 지금 그 뭐 미국, 유럽 등의 장거리 노선 지금 한 인천공항이 뭐 100%를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인천공항 여객 점유율은 지금 현재 80%. 물론 이제 그런 것으로 따지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 영남권 사람들의 연간 이동 비용만 해도 지금 불경 검증당의 검증 결과를 중간 검증 결과 보면은 3,500억 원 가량이거든요. 아, 누적 전체 그렇죠. 누적을 했을 때. 어찌 보면 그건 이제 일반적인 통계이고 그 추가 비용으로 더 들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4인 가족일 수도 있고 6인 가족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볼 때 지금 그 대한민국 항공화물의 99%가 인천공항에서 지금 뭐 하고 있지만은 그 항만 물류에서 볼 때는 지금 80%는 부산항에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 이게 항만과 뭐 그 항공 물류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연계가 잘 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뭐 수출이 그 기업이 최소한 지금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이 지금 물류 비용을 230억 원이라는 비용을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의 그 경쟁력이 약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그 항만과 물류가 그리고 또 항공과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동남권의 관문공항은 필요하다고 지금 이제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그 부산 지금 김해공항이 있지만은 또 하나의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드는 것 자체가 뭐 그렇다고 해서 공항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따져본다면 지금 일본하고 비교하면 좀 어떨까요? 일본은 지금 공항이 103개가 있고 영국은 145개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인천 무안공항을 제가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벽지라든지 오지 같은 경우에 최선생이 맞지 않는 버스 노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항을 반드시 그 최선생이 맞지 않다 해서 없애야 된다는 논리는 약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동남권 공항하고는 그 차원이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 김해 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김해공항의 수요가 폭주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김해 신공항을 만드는데 그 김해 신공항이 부산의 입장에서 볼 때 증가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자 하는 것이 신공항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국에서 보면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든다니까 뭔가 대단한 걸 만드는 걸로 생각하지만 현재 김해공항을 그대로 두고 김해공항 활주로 한 번을 확장하는 대신에 가덕도 등 쪽에 활주로 하나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기로 예정되어 있는 활주로 그것을 제대로 하나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것이 착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을 좀 더 보완하자는 그런 의미 외에 다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 인천공항을 넘어서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사실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신공항의 총리실 검토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이낙연 총리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었고요.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처음에는 김해 신공항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다가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최정호 후보자 인식이 문제가 있다고 성명서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기자회견 이후에 공교롭게도 최정호 후보자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것은 굉장히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련의 시나리오를 보면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 그 김해 신공항이 발표되고 난 이후부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도 이어졌고 또 부산시장의 공약도 이어졌고 오늘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대통령이 이미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13일 날 대통령께서도 총리실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셨고 또 총리도 그 대통령의 언급에 예. 화답을 해서 검증할 수 있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 최정호 후보자가 입장을 바꾼 것, 새롭게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정부 쪽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어떤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지요? 지금 수도권의 여론이 예. 뭐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이 있는데 예. 왜 굳이 지방에 공항이 필요하냐. 그리고 뭐 또 지방에 지금 공항들이 극적자이다. 네네. 그런데도 굳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벌써 미국도 1만 9천 개 이상의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여기에다가 이제 지방에 공항 하나 더 짓자는 건데, 근데 이제 수도권 여론이 뭐 지금 지방 군소공항 지금 적자 나는 거 이거를 이제 몇 군데를 들고 나가지고 지방에도 적자일 것, 이제 공항을 지으면 적자일 것이다 하는데 지금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 그 지금 1천억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수요도 지금 감당치 못하고 있는 이미 포화 상태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들이 이미 이제 되었고 그 최정호 국토부 이제 장관 내정자께서도 예. 이제는 입장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뭐 국무총리실에서 검증을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했으니 이제는 뭐 그게 이제 전부 지역의 여론을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여론을 반영해서 이제는 그런 의견이 나왔지 않느냐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사실 국책 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야 정치권의 또 힘싸움으로까지 좀 번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부산에서만 보더라도 그렇죠, 자유한국당과 또 더불어민주당이 성명서 잇따라 내면서 좀 맞붙는 분위기인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황교안 그 당대표께서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재수 이게 부산에 이제 시당의 위원장께서도 예. 이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정치 논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치 논리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예. 이미 그때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게 정치 논리지요. 그 정치 논리라는 것이 이제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돼서 아시다시피 대구의 표를 의식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밀양과 가덕을 놓고 대구의 표를 의식해서 정치적 해석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네네. 이것은 명백하게 엄연히 따지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예. 지금 이제 뭐 적폐청산에 상응하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것은 이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하고 이 격돌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고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시민의 안전 예. 그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으로 편중되어 있는 그 경제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지금 지역에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갖고 지금 외부로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균형 발전이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지금 동남권에 공항 하나 이제 말씀 맞다나 이제 할 줄 하나 놓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어떤 거창한 공항을 짓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항을 지어서 이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하고자 이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정치 논리로 지금 해석을 하는 자유한국당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어쨌든 드러나 있는 거는
모양새는 좀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쟁점으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뭐 총선이라든지 이번에 4.3 보궐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슈로 부각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저는 이 공항이 그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돼 있기도 한 큰 그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예. 정치권에서 관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선거 때가 되니까 총선 이슈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예. 또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김해 신공항의 재검토 문제가 마치 이 총선용의 뭐 이슈인 양 과거에는 없었던 과제가 총선용으로 나타나는 뭐 꼼수 공약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김해 신공항 지정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 대통령이 공항을 공약을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하셨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자들이 신공항에 대한 공약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것이 갑자기 총선용의 이슈가 아니고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이루어져 왔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동남권 검증단이 활동해가 몇 개월 동안 지금 검증 작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체계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그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이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총선용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공약은 아니다. 이런 인식은 시민들이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애초에 그 지난 정부 때 김해 신공항 확장안이 결론이 나면서 그 부울경과 또 대구 경북 5개 시도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결과를 어쨌든 재검토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TK 쪽에서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런 지역 간의 갈등이 또다시 비화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려되는데요. 사실 2016년도에 김해 신공항이 지정되고 나서부터 정치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곧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구의 군사공간 민간공항을 옮기는 통합신공항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동남권 신공항과 대구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 경북으로서는 지금의 초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대구의 군사공간 민간공항을 경북 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길 것인가 그것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김해공항을 하고 싶지만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문제점이 적은 곳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하나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밀양 아니면 가덕과 같이 이렇게 첨예하게 다루던 때와는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갈등 양상이 대단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대구 경북의 지도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때 지난 1월인가요? 경북지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 통합신공항을 먼저 결정해 주기만 한다면 김해공항이 가덕도로 가더라도 말을 하지 않겠다 말을 했고 대구시장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체장의 솔직한 심정이라 봅니다. 이 통합신공항이라면 대구 경북 통합공항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기들은 그쪽으로 공항에 가기만 하고 정부의 지원만 해준다면 김해공항이 가덕으로 가든 신경을 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이라든지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단체장들이 지금 다시 말을 담아서 이렇게 5개 시도의 합의를 존중해라라고 표면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단체장의 진위는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반대는 나오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또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김해 신공항과 새로운 김해공항 재검토를 동시에 발표한다면 아마 대구 경북도 그것을 수용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대구 경북 통합공항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을 또 충실히 또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신공항 건설이 어쨌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섣불리 예측하기도 좀 힘들지만 그동안의 그 검증단의 활동 결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시민사회에서는? 이제는 이제 지역과 소통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이게 지금 큰 어찌 보면은 국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국책 사업에 있어서 이제는 뭐 정치적인 논리나 이런 것을 모두 배제를 하고 오로지 이제 지역과 소통을 하고 또 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이런 검증 과정을
충분히 거쳐가지고 예. 이제는 뭐 거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는 길이 좀 이제는 열렸지 않느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지금. 예,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은 이번 좀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국토부에서는 국토부 나름대로 논리를 제시하고 있고 예. 검증단에서는 또 검증 결과를 가지고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논리와 논리의 대립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을 넘어서서 총리실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면 대리를 보여지고 이미 근거 자료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총리실에서 정무적 판단을 할 경우에도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그 공항의 논리적인 측면도 보겠지만 예. 지역의 민심도 볼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남권 주민들이 신공항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 표시하고 그런 마음을 표출한다면 총리실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도 각 일간지를 통해서 또 여론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광고를 내면서 김해신공항은 이래서 안 된다라는 그런 이유를 조목조목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또 주민들의 열망을 그래도 반영을 또 하고 있다고 저는 대단히 합니다.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부산 시민들의 한 30% 정도는 만약에 새로운 공항, 우리가 가덕도로 간다든지 혹은 새로운 관문공항을 건설하자 하면 마치 김해공항을 없애고 다 가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공항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공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산시 홍보 정책은 시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 대표님의 역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2월 13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전만 해도 이제 김해공항 확장이 정책적으로 그 전에 정해져 버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가덕이나 아니면 밀양이나 요거에 대한 대립이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이것에 이제 끝나버린 단계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인식을 이제 더 이상 이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거리에서 이제 시민들을 만나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시면서 다시 이제 그 시민들의 반응이 이제 이슈화되고 또 그것을 보게 되고 요게 이제 그 김해공항 확장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 이제 시민들이 물어보는 말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는 김해공항을 확장을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왜 똑같은 것을 다른 곳에 지으려고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한 시민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저 지역민과 소통이 되려면 시민단체에서 아무리 그 거리에서 소통을 한다 해도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는 부산시와 이제 연결해서 이제 많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야 되고 어떻게 왜 24시 비행이 안 되는 것이 위험한지 그리고 김해공항 확장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 안전성이라든지 소음공해, 뭐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가는 작업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또 그런 정보를 확실하게 알아야죠.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아주 지역에 국한시켜서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수도권에 사시고 있는 분들이 인식이 잘못됐다라고만 비판을 할 것이 아니고 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은 지역의 이기주의가 아닌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부분, 이거는 큰 국책 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지역과 그 수도권 간의 균형 모든 이런 것들을 그 개선해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수도권 지역의 시민들에게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걸 알리려면은 시민단체에서 시민운동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가는 작업이 지금 이제 다행히 대통령님이 다녀가신 이후로 이제 부산시가 나서고 해서 지금 방송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지금은 시민들을 만나보면 어느 정도 인식이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그 시민들의 열망이 또 어떻게 반영될지는 또 초미의 관심사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